안녕하세요. 늑대의 밀리터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닙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육군 장교를 포섭하고 우리 군의 핵심 지휘 통제 체계를 빼내려 했던 간첩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 씨. 41살에서 42살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입니다. 두 번째, 보리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 소속 해커로 보입니다. 세 번째, 김모 대위. 현역 육군 장교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국가를 배신했고 이미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7월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이 씨는 텔레그램으로 보리스라는 인물과 접촉합니다. 보리스는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한국 군대 내부 정보를 빼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 대가는 7억 원에서 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시점에서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지불하며 군사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씨는 곧 완벽한 타겟을 찾습니다. 현역 육군대위 김모 씨였습니다. 김 대위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씨는 김 대위에게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했습니다. 자신은 7억 원에서 9억 원을 받고 실무자에게는 4,800만 원을 준 겁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씨는 김 대위에게 특수 장비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시계형 몰래카메라. 겉보기엔 평범한 손목시계지만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이즌 탭. USB 형태의 해킹 도구입니다.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침투해서 백도어를 설치하고 파일을 복사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장비가 군 네트워크에 연결됐다면 단 몇 분 만에 수천, 수만 건의 기밀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KJCCS,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입니다. KJCCS는 한국군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경망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작전 정보가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조율됩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최전방에서 포착한 정보가 KJCCS를 통해 즉시 합참으로 전달됩니다. 동시에 해군 함정, 공군 전투기, 지상 포병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합니다. 만약 KJCCS가 유출됐다면 우리 군의 작전 계획, 병력 배치, 무기체계 성능, 지휘체계, 통신 암호까지 모두 북한에 넘어가는 겁니다. 대법원도 장비가 반입됐다면 수분 내에 대량의 기밀이 탈취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다행히 김 대위가 해킹 장비를 군 부대 내부로 반입하기 전에 적발됐습니다. 군 보안사령부나 국정원의 모니터링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3월 김 대위와 이 씨는 체포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임을 충분히 인식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김 대위에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은 북한 공작원인 줄 몰랐다. 실제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의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 소속입니다. 110호 연구소는 북한 최정예 사이버 부대로 약 1,700명의 해커가 평양과 중국 심양, 단동지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화벌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합니다. 그 유명한 라자루스 그룹이 이들입니다. 2022년 엑시 인피니티 해킹 7,300억 원, 2018년 코인체크 해킹 670억 원, 모두 이들의 소행입니다. 둘째, 정부 수집. 한국과 미국의 군사 기밀, 문서, 기업 기술을 빼냅니다. 셋째, APT 공격.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으로 특정 타겟의 장기 침투의 정보를 탈취합니다.
이번 사건도 전형적인 APT 패턴입니다. 중간 매개자 포섭, 내부자 포섭, 해킹 도구 제공, 기밀 탈취 시도. 왜 비트코인이었을까요? 북한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익명성, 국경 없는 송금, 복잡한 추적. 유엔 삼보리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취약점도 드러냈습니다. KYC, 고객 확인 제도가 느슨해서 가짜 신분증이나 차명 계좌로 우회가 가능합니다. 이 씨 같은 거래소 내부자라면 더 쉽습니다. 군의 보안도 문제였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 허점, 재산 변동 모니터링 부족, 동료들의 무관심. 김대위가 갑자기 4,8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포착되지 않았을까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도해로 전 세계 150개국 30만 대 컴퓨터 감염, 2021년 미국 국방부 해킹 시도, 2023년 한국 방위산업체 해킹. 패턴이 보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쟁에서 한미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칭 전력을 구축합니다. 정보 탈취, 시스템 마비, 심리전, 외화벌이 대상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적 방어 강화. KJCCS 같은 핵심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USB 포트 봉인,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적 보안 강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 간부들의 보안의식 교육, 재산 신고 강화, 이상행동 신고 문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가상화폐 규제 강화. 거래소 KYC 강화, 고액들의 모니터링, 국제 공조를 통한 추적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적 처벌 강화. 이번 사건에서 이 씨는 4년, 김대위는 10년을 받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죄범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슬프지만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사드 기밀 유출 사건, 2020년 방위산업체 직원 간첩 사건, 2022년 전방부대 병사 간첩 미수 사건. 북한은 끊임없이 내부자를 포섭하려 합니다. 돈, 이념, 협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공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이버 안보는 필수입니다. 사이버 공간이 제5의 전장이 됐습니다. 둘째,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약점입니다. 내부자가 나타나면 가장 강력한 방화막도 무용지물입니다. 셋째, 적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보유합니다. 우리도 진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 개개인의 보안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타깃입니다. 보안은 전문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 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한 사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반도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북한의 정교한 공작, 가상화폐의 어두운 면, 군의 보안 취약점, 돈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약점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막았습니다. KJCCS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공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새로운 해킹 기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내부자를 포섭하려 합니다. 이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보안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늑대 코딩하는 밀리터리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